예,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이제 밀덕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FA-50과 LAH 헬리콥터를 드론으로 만든다. 그런 걸 이제 카이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밀덕들이 좀 이렇게 오버해서 잘못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카이가 2021년에 그걸 대대적으로 떠들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죄질이 나쁘죠. 왜냐면 이거는 국민을 혼란시키고 바보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카이의 악질적인 흑역사를 과연 강구영 사장은 지금 다 극복했을까? 카이 내부의 그런 복마전적인 기질, 악마 같은 근성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그걸 강구영 사장은 과연 다 제압했을까? 아니면 그 손에 놀아나고 있나? 혹은 지가 앞장서서 거기에 짝짝꿍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FA-50과 LAH가 왜 드론이 될 수 없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끝판에 나온 개소리거든요. 정말 이건 개소리입니다. FA-50으로 드론을 만든다. 그리고 LAH 헬리콥터로 드론을 만든다. 이걸 카이가 주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참 실망스러운 건 제가 유영원 기자를 참 존중하는데 물론 아무리 그 제도권 속에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그렇게 날을 세우면 그 다음에 취재가 안 되니까 거기가 취재가 배타적인 데거든요. 백모가 취재하러 가면은 그거 받아주겠어요? 국방부나 뭐 카이가 뻑하면은 비판적인 얘기 하는데 안 받아주죠. 그런데 이제 업계의 좌장인 만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개소리 하면 유 기자님 좀 제대로 비판을 좀 해주세요. 비판을. 유영원 TV에 이 얘기를 딱 실으면서 거기에 자신들이 써놨던 그 설명 지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KF-21 유무인 복합 변대 운영 개념 CG 영상입니다. 유무인 복합 변대는 차세대 공중 전술 체계로 FA-50 경공격기도 무인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LAH 소형 무장 헬기도 무인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소리라면 유 기자님 쪽은 좀 비판을 해줘야지. 그래야 업계 좌장이지. 아유, 좀 이제 연세도 지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좀 할 말 좀 하고 삽시다, 서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도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쪽에서 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컷 뉴스 이렇게 봤죠. FA-50 무인화 예정, 유무인 복합 편대 운영. 거기다 이제 순진한 밀떡은 또 이렇게 봤습니다. 아덱스 2021 대통령과 날아오는 FA-50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으로 재탄생된다. FA-50 최신 업그레이드 결정사항 공개. 문재인 대통령 직접 탑승 비행 심장이 쫄깃 심쿵. 참나 돌아버리겠어. 이 양반 요새 괜찮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거에 놀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참 한심하죠. 예, 그래서 참 이게 그 2022년 2월 대선 직전에 막 퍼져나갔어요. 예, 유 기자님 쪽도 그 무렵에 올렸고, 좀 많이 냄새를 피운 거죠. 예, 카이랑 문재인 정부가. 카이가 그 당시에 짝짝꿍해서. 강 사장은 그땐 사장 아니죠. 그때는 안 사장 때지. 그래서 이제 FA-50으로 드론 만든다. 카이가 만든 우스꽝스러운 씻입니다. 정말 어떤 흑역사인지 직접 보세요. 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FA-50 경공격기. 여기에 무인기 기술력이 접목되어 무인 공격기로 재탄생합니다. FA-50 무인 공격기는 향후 KF-21 한국형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로 운용되어 제공권을 확보하고 생존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로열 윙맨으로서 대한민국 영공 방위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CG에 이제 LH로도 드론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별로 없지만 CG에 보면 드론으로 만들어 놨어. 사람 앉는 자리를 다 메꿔 놨어요. 한번 직접 보세요. 또한 LAH 등의 유인 헬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헬기 기반의 유무인 복합 운용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불가능한지, 이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덱스에 대통령은 FA-50 타고 딱 아덱스에서 내리고 그때 아덱스에서 내렸죠.
FA50 타고. 참 별쇼를 다 해. 우리 저기 문재앙께서는. 참나. 재밌어. 안 되는지 바로 이 저기 그 한화의 사업단장이 최근에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재밌는 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나와요. 문재인 때는 다 되는 것처럼 말해.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때문에 중무장 드론을 못 만듭니다. 몇백 킬로 이상, 뭐 4,500킬로 이상의 그 무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미사일로 구별이 되거든요. 중무장 공중 드론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때는 부품도 안 팝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항공엔진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방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TCR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 전투기용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소재라든가 부품도 수출입할 수 없는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미래 전장은 유무인 복합 전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인기 엔진이야 엔진을 사온다든지 그 해외 선진 업체와 기술 제휴를 할 수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인 전투기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요. 네. 재밌는 건 문재인 때는 이 얘기를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어느 업체도. 국방부도. 국방과학연구원도. 카이도. 오히려 카이는 아까처럼 이상한 순 거짓말이잖아. 지금 FA50의 기술과 엔진은 다 미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드론을 만드냐고요. LH 역시 마찬가지죠. 엔진 프랑스제, 핵심 부품들 프랑스나 에어버스 쪽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드론을 만드냐고. 못 만듭니다. 공중드론 못 만들어요. 중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는 얘기를, 이거 지금 한화 이 얘기 나온 게 불과 이거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동영상이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최근에야 이야기들이 나와요. 윤석열 정부 들어온 다음에야. 올해 초에야 나와요. 올해 초에 국방부 관리인가 국방과학 그쪽에서 정부 하는 그 젊은 엘리트 브레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최근 들어서도 일부 밀리터리 채널에서 뭐 초특급 채널에서도 FA50 가지고 무인기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곤란한 얘기죠. 우리 국방 전략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구동을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이 쇼를 부리고 카이는 스트립 쇼를 춤을 추고 밀떡은 나발을 분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밀떡 사교 구조죠. 교주, 먹사, 집사가 다 있는 겁니다. 교주는 문재인이죠. 그 시절에. 저 뭐래요? 저 FA50 타고서 저 아덱스에서 내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국방에 무슨 큰 대단한 것처럼 개똥폼을 잡고 이런 개소리를 카이시켜가지고 만들어서 퍼뜨리게 하고 좀 증오스럽죠. 교주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FA50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교리는 무조건 조선무기. 조선무기에 죽는 놈은 행복해. 그리고 그 조선무기 안에는 북의 핵도 포함되겠죠. 먹사는 카이죠. 이 경우에는. 집사는 좌파스러운 밀떡들. 문재인 대통령 FA50 타고 내려서 심장이 콩 뛰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뭐 이런 정말 두드러기 나는 개소리들을 밀리터리 유튜버들이 하고 자, 강병사령님, 이런 쪽팔린 카이의 흑역사 꿰뚫어 보시고 극복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흑역사를 연출한 극렬 노조원들 아니면 그 이상한 무슨 씨모 상무 이따오 황당한 인간들이랑 짝짝꿍 하시느라고 뇌수가 좀 마비되어 계십니까? 강 사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악마의 레시피입니다. 국민을 미련하고 무기력한 동물농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첫째, 국민을 헛꿈으로 세뇌하죠.
FA-50과 LAH로 드론 만듭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옆구리에서 퍽 치고 들어와서 국민을 실망시켜요. 에이코스는 뭐야? 국방연구원 쪽에서 경제성 없어. 무모한 프로젝트야. 이게 이제 경제 논리처럼 보이는데 간첩들이 이 논리 잘 씁니다. 경제 논리. B코스는 뭐냐? 우리는 마땅히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미국 놈들이 이걸 막습니까? MTCR이라는 걸 내세워서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시키는 미국의 갑질입니다. 갑질! 이러고서 이제 지랄들을 하죠. 이게 B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 된다는 그 실망감을 국민들한테 줘요. 그게 두 번째 스텝이죠. 세 번째 스텝은 뭐냐? 그럼 국민은 헛꿈 꾸다가 좌절하다가 헛꿈 꾸다가 좌절하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이걸 무한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미련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사명이 이제 아주 좋죠. 예, 카이다의 사명은 바로 에이코스 집행자입니다. 예,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그거는 타당성 없습니다. 네.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전력 그런 거 몰라요. 그건 모르겠고 동계산으로 조져보죠. 동계산으로 조져요. 민주당 논리랑 똑같죠. 정치는 모르겠고 돈 많이 버는 세상 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랑 똑같은 거죠. 자주국방 함께 또 따로 모르겠고 무기 동계산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그게 카이다의 신조야. 그러니까 둘째 스텝의 A 코스입니다. 이게. 이 중국 간첩이 A 코스 논리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 컨셉이 없으니까. 대표적 사례가 이제 김윤태 국방연구원의 KF-21 죽이기. 예. 그게 이제 대표적 사례죠. 저는 김윤태가 간첩인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알 바 없습니다. 카이의 행태가 간첩스럽다. 그겁니다. 그냥. 네. 아무튼 김윤태는 고려대가 주사파 성지였던 80년대 후반에 고려대에서 통계학을 전공했던 인간이 청와대에서 행정관 한번 하고 나서 카이 원장으로 수직 낙하산 타고 쫙 왕림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KF-21 뒷다리를 너무너무 잘 잡고 있어서 나는 김윤태 원장 당신이 간첩인지 아닌지 관심 없고 알 바도 없고 그런데 카이의 행태가 간첩스러워. 네. 거기다가 이 사람 또 행태 웃겨요. 자기가 입기는 조직 홈페이지에 원장 이름이 안 나와. 원장 이름은 이 이상한 사진에 저 투명 명판에 저 빨간 제가 타원형들로는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김윤태라고 확인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행태나 그 마인드셋이. 자기가 국방연구원의 원장인데 그 국방연구원 홈피에 원장 홍길동, 원장 아무개라고 어디에도 안 드러나요. 뭐 지하 활동하시는 중이요? 보통 간첩들이 그렇게 해. 안 드러나고. 근데 난 간첩이 아닌 거라고 믿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행태를 보이시나 김 원장? 응? 인생 그렇게 사는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우셨어? 자, 이제 진짜 화두는 현실을 직시할 때 생겨나겠죠? 이 엄혹한 현실은 이제 이런 거죠. FA-50이냐 50이나 LAH를 중무장 고급 공중 드론으로 파생시킬 길이 없다. 엄혹한 짓은 또 이런 겁니다. 돈 많이 들 거 각오하고 국가 의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길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방연구원이 이 두 번째는 고민 안 하는 거야. 그냥 돈 계산만 하자는 거예요. 중무장 고급 공중 드론을 개발할 거냐. 만약 개발한다는 건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되냐. 아까 한화의 사업단장 말대로 개발하려고 들면은 엔진, 핵심 서브 시스템이나 서브 모듈 전부 다, 핵심 제어지능 전부 다 국산화시켜야 됩니다. 이 용도로는 우리가 수입할 수가 없어요. 유인기를 한다 그러면 수입이 되는데 무인기를 한다 그러면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는 엔진 만들면 유인 전투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수출에도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는 극도로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론을 핑계 삼아서 굉장히 민감한 물건이거든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집행해온, 내가 개그라고 말씀드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무장 위계 질서, 그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몸을 낮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했습니다. 이러고 잘난 척할 필요 없이 드론에 해야 됩니다. 아니 미국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 드론에 한다니까 우리한테 공급 안 해주잖아 엔진. 근데 우리 중국이랑 맞서려면 우리 드론 해야겠어. 그러니까 우리 엔진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나타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참 기적인데요. 무수한 간첩 및 간첩스러운 자들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무인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10,000파운드 터보 무인 정찰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헬기에 들어가는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KF-21 보라매의 보조 동력 장치라는 APU도 독자 개발했고요. 수리온 엔진에 들어가는 APU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저희들이 개발해온 전투기용 엔진에 관련된 대형 장수명 엔진에 대한 설계 능력이 아직 없고요. 초제 기술도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혹한 진실을 직시를 해야, 야, 이거 참 어려운 길인데 우리가 가야 되냐, 돈 들여서. 이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두를. 문재인이처럼 저렇게 거짓말 치고, 문재인의 카이처럼 저렇게 거짓말을 치면 이 엄혹한 진실을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 국방연구원 같은 데서 하는 중국 간첩스러운 돈 계산, 그거에 기가 질린다든지, 혹은 이상한 그 아주 좌빨스러운 조선 무기 최고, 미국의 갑질에 의해서 미국의 MTCR이란 이상한 국제조약 내세워서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다. 뭐 이런 그 황당한 우리 민족끼리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이 좌절해 버리죠. 슬기로운 지혜를 상실하죠. 그 게임 하는 거예요, 이자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다음에야 드론 엔진 개발이 우선 목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유인 전투기가 자동빵이다. 이게 언제 처음 얘기가 나왔냐면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이 드론 전시회에 가서 프로파일럿 쪽에서 국방부 쪽 기획하시는 젊은 분이에요. 아주 핸섬하게 생긴 분이더라고. 스마트하고. 그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쭉 얘기를 해줘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네. 나중에 되면 이제 무인 엔진에서 유인기 엔진도 개발이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 결국에는 항공 엔진의 최종 목표는 유인 항공기에도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인 항공기에 쓰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인 항공기로 충분히 장수명 운영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인 항공기에도 쓸 수 있는 신뢰성이 증명이 되는 효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인 항공기용 엔진에 접근을 하는 거고, 이게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차기 경전투기, 차기 한국형 전투기에는 우리나라 개발을 한 항공 엔진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개발을 빨리 한다면 KF-21의 그 운용 유지용 엔진 정도도 우리 항공 엔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술 정책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쯤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KF-21 엔진과 비슷한 거를 개발 성공한다면은 그때 엔진갈이 할 때 우리가 한 걸로 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이제 핵심을 보면 그 첫 단계는 공중 드론용 엔진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명확히 하잖아요. 예. 이게 드론 전시회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파일럿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해서 그러지, 이 인터뷰를. 물고 같으면 급발진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방사청 자료를 프로파일럿이 인용한 그 화면인데요. 이 3대 기술 영역이 이제 소재, 공정,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 그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 그게 항상 일정하게 일정 그 품질로 계속, 그러면서도 상당한 경제성 있게 유지돼야 되니까 이 공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항공기 엔진은 내열 및 열 관리 기술이에요. 우리한테 부족한 게. 터빈 입고 온도, 터빈 인렛 템퍼러처라 그래서 TIT라 그러죠. 이게 100도씨 상승할 때마다 출력이 10에서 20% 증가하며 연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이제 그 F414 엔진,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는 거요. 그게 이제 1620도인가 30도쯤 돼요. TIT가. 근데 그걸 만약에 1700 한 30도로 올라가게 되면 엔진 출력이 한 20%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연료 효율성도 그러니까 연료 효율성도 좋아지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는 게 1600도씨, 1700도씨 초반 요때가 이제 우리 대역이 목표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참고로 미국의 최첨단 엔진은 지금 1980도, 화씨 3600도까지 가 있습니다. 코하브는 공통이고요. 코하브가 한번 제대로 잘 만들어지면 이걸로 이제 무인기 엔진, 전투기 엔진, 폭격기 엔진, 수송기 엔진, 민항기 엔진으로 이제 변주가 가능해지는데 이 급으로 올라서면 그게 미국의 프레드 앤 위트니가 됐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됐든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됐든 자기들이랑 같이 놀자고 덤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이제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뭐 왕따를 시키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리그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 얘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젊고 핸섬하게 생긴 과장님이. 프로파일럿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 정부에서 아마 공중 드론을 먼저 명분으로 내걸고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이 확립될 거로 보입니다. 이제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에 엊그저께 이제 오늘이죠. 국방부가 평양 정밀 타격 드론을 개발 완료했다. 내년에 양산 배치하겠다. 이런 드론은 미국서 우리한테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드론을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미국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선 거예요. 뭐 평양에 있는 그 북한의 지배계급, 지배집단들 좀 뭐 잘 때 좀 뭐 기저귀 좀 차고 자시는 게 좋겠죠. 요실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검토 중은 지금 개발 중이진 않은데 대개 15,000파운드에서 18,000파운드, 지금 18,000파운드까지 올린다는 얘기 나와요. 이게 이제 외곽 규격을 F403 및 F414와 외곽 규격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길이라든지 뭐 직경 같은 게. 참고로 F404랑 F414, 그러니까 우리 FA50에 쓰이는 F404 엔진하고 KF21에 쓰이는 F404 엔진이 외곽 규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도 지금 F414가 아까 1600도대인데 얘가 1700도대로 올라서게 되면 이게 F414 EE 혹은 EJ 그 어디죠? 저기 롤스로이스가 그 유로파이터 위에서 만든 거 EJ200의 다음번 버전 아직 안 만들었지만 그게 EJ2OX라는 건데 이것까지 동일 체급이 돼요. 그럼 이게 한 17,000, 18,000파운드에서 노는 애들이거든요. 17,000파운드급. 그러니까 지금 KF21보다 한 20% 업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KF21을 업그레이드 할 때 쓸 수가 있죠. 이런 엔진이 나오면 17,000, 18,000파운드급.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터빈 인넷 템퍼레처 TIT 한 1700, 한 20, 30도대 뭐 이런 때가 되죠. 그리고 열 관리 잘 되면 오래 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이제 윤 정부가 물고 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조금 전에 그 항공사업 단장 나왔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그 임원이 나와서 한 달 전쯤에 또 이 엔진 개발 중요하다는 얘기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 이제 업체들이 꼬이는 거예요. 방향이 여기로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발 중인 거, 이미 개발 중인 거가 이제 혹은 개발 완료해서 잘 쓰고 있는 게 일단 단수명 터보팬 엔진, 터보제트 엔진이죠. 이게 한 1000파운드, 뭐 1200파운드, 뭐 900파운드, 1000파운드 이런 급들인데 이게 뭐에 쓰는 거냐면은 우리 현무 3C 쪽에 있는 그 한국형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천룡에도 쓰여요.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 천룡 개발해 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 이거 꽤 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사용 중이고 계속 개량 중이고. 이건 단수명이죠. 일회용이죠. 미사일이니까. 그 다음에 장수명 터보팬이 있죠. 이거 아까 이제 그 한화 사업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5,500파운드급 이제 그 터보팬인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중무장 고급 드론에 쓰입니다. 드론이 5,500파운드면은 그러니까 KF21에 한 KF21이 2만 두 개 합치면은 28,000 나오니까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F21의 5분의 1 정도 중량이 KF21만큼 기동성을 갖고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상당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무장 고급 드론이란 소리예요. KF-21이 무장이 7.7톤 아니야. 그게 5분의 1은 그러니까 몸무게도 그거의 5분의 1, 무장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은 네. 출력이 5분의 1이니까 그 엔진 두 발에 대비해서 엔진 두 발이 한 2,800, 2,70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500이면 5분의 1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7.7톤 무장이 5분의 1이면은 얼마야? 1.5톤? 예, 1.5톤 정도는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중무장 고급 드론이라는 소리예요. 1.5톤 정도의 무장을 달고 KF-21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중무장 고급 드론이고 저런 용으로는 아무도 우리한테 엔진을 수출 안 해줘요.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 모터시치에서 무슨 뭐 터보팬 들여와서 그걸 쓴다 천만에요. 그건 못 씁니다. 일단 품질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EU나 나토에 가입할 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MTCR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 삼아서 참조용으로 들어왔을 수는 있는데 그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앞뒤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 너무 막 나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장수명 터보팬 10,000파운드짜리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중무장 고급 드론이죠. 10,000파운드면 벌써 이게 거의 저거 육박하는 건데 FA50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터보 샤프트 터보 프롭 1,400마력 이게 중무장 고급 드론이죠. 요번에 무아브가 이거 정도 쓸 겁니다. 예. 무아브가 이제 발표되기는 1,200마력을 쓴다는데 아마 1,400마력짜리에 달아놓고 한 200마력은 전기로 쓰고 나머지 1,200마력만 갖고 날아다니는 건지도 몰라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체급이 그 급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무장 고급 드론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이제 그 황당한 얘기가 나왔고 FA50 뭐 그다음에 LAH를 가지고 무인화를 시킬 수 있다. 이 황당한 얘기 이거 정말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혼란시키는데 카이가 앞장서서 창녀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 강 사장이 이런 것들을 그 양반이 이런 걸 좀 알고 내부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건 그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울퍽질퍽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중무장 고급 드론 이걸 제대로 우리가 개발하는 트랙에 올라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